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조금 더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구조 상황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자, 지금 공개된 사고 영상을 계속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내드렸었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지금 뒤에 크루즈선이 앞에 있는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유람선을 밀고 가는 상황이고 이 이후에 갑자기 유람선이 전복이 되면서 헝가리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7초 만에 유람선이 침몰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보통 배가 전복을 하더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떠 있다가 가라앉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굉장히 빨리 침몰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말이죠. 예. 식물 선박 자체의 문제라든가 네. 혹은 조금씩 침수가 되어 들어올 때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충돌을 당한 선박이 예.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완전 전복이 됐을 때, 예. 다시 말하면 바닥이 하늘을 보고 마스터가 바다 쪽으로 봤을 때, 예. 강바닥 쪽으로 봤을 때는 잠시나마 에어포켓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침몰하는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대형 선박이 뒤와서 갑자기 부딪혔기 때문에 그 큰 중량이 소중량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작은 배는 설정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돌 순간에 충돌 부위가 예를 들면 새로운 배 같으면 그냥 파공이 된다든가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예. 이럴 경우는 완전히 상부 갑판이 거의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위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만약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중량 큰 배가 소형 함정을 확 순간적으로 충돌을 했을 때 아무리 속도가 늦더라도 중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작은 배는 확 밀려나갑니다. 네. 다시 말하면 육상에서 대형 크레인에 소형 선박이 살짝만 부딪혀도 튕겨져 나가는 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랬을 때 바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찬가지 뭡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새어 들어오는 게 바로 위로 상가포는 물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견뎌낼 시간이 거의 없죠. 순식간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또 이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할 당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캄캄한 밤인데다가 비도 내리고 있고 또 강물이 거세게 흘러서 수색에 좀 난항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낮이 됐고 수색 인력도 보다 증강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이 수색 상황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다른 많은 우리 국내외에 일어난 사건도 봤지만은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떤 네. 경우냐면은 우선 강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시정이 안 좋습니다. 탕류입니다. 예.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네. 바다처럼 정조 시간도 거의 없어요. 예. 네.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구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움직이는 실종자를 찾아야 된다는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구조작전 하는데도 어려움, 이런 것이 가중돼서 네.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조자 한 명이 사고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차원에서는 인근 국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뉴브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도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색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색의 구조가 넓어지는 것이 구조의 어려운 점인데요. 네. 물론 그 당시에 강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시간이면 가장 멀리 갔을 때가 어느 정도다 예. 하는 것이 예측 지점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것보다도 좀 더 바깥에서부터 수색을 해 들어와야 되고 예. 마찬가지 현장에서부터 마찬가지 바깥으로 나가면서 수색을 해야 되고 하여튼 여기서 수색하는 방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오전까지만 해도 네. 라이프 자켓을 착용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구명조끼를요.
지금 보니까 구명조끼를 거의 안 입은 상황이에요. 네. 안 입은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실종자들이 물속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위로 이동하면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일반 그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물속으로 이동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잠수사가 식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수색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예. 우리 구조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이것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빨리 수색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강 이쪽 편에서부터 저쪽까지 쫙 공보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네. 그 위에 또 잠수사를 수영할 수 있는 물 위에 수영하는 잠수사를 배치하고 예. 그 밑에 잠수사를 쫙 배치를 해서 네. 쫙 훑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내기 하는 식으로 쫙 물 위와 물 위를 동시에 수색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우리가 구조 우리 할 때 광범위하게 수색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만약에 현장에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좀 시간이 더 들고 어렵지만은 많은 잠수사를 투입해서 구역별로 정해서 구역별로 예. 책임제로 할당제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수색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물살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기온도 내려갔고 물 온도도 굉장히 낮고 차갑다고 들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거대로면 잠수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물 온도도 굉장히 내려갔고 물살도 빠르면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수온이라든가 탕류라든가 혹은 물살이 세다. 네. 이런 부분이 바로 구조작전의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들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겹쳤군요. 예, 그것이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가 수색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단적으로 구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혹시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실종자 중에서 네. 아직까지도 생존해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건 물론 극히 희박한 거지만은 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존자가 살아있으려면 우선 저체온증을 극복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미 시간적으로 그 온도를 13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벌써 5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미 모든 사람은 저체온증에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네. 물론 저체온증에 진입했다고 바로 사망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저체온증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다른데 그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는 저체온증 오고도 좀 우리가 희망적으로 봤을 때 9시간 내지 10시간 봤을 때 그렇더라도 이미 그 시간도 이미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추조도에서 낚싯배 사건이 났을 때 예. 그 당시에 생존자가 사실 딱 전복된 손에 정확한 숫자는 8명인가 생존자가 있었어요. 예. 똑같이 전복한 낚싯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 나이가 드신 분, 사람 차이고 개인 능력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저체온증을 못 이기고 이식을 잃어가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네. 어떻게 아주 강력한 사람들은 그 이튿날 10시간이 지났는데도 예. 배 위에서 구조된 3명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체온증과 생존의 가능성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사고 유람선이 이중 갑판 구조로 돼 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탈출이 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중 구조라는 것은요. 네. 우리 대한민국 유람선도 예. 네. 조금 큰 것은 대부분 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라는 건 뭡니까? 1층에는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격실을 말하고 네. 2층은 오픈된 외부 갑판이죠. 예. 오픈된 갑판상에는 뭡니까? 그냥 나와서 서서 바람도 쐬고 의자 몇 개 놓고 구경도 하는 거. 네. 네.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부분 웬만한 큰 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와 똑같은데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이 배는 관광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1층에 있는 가만 앉아서도 바깥에 볼 수 있도록 아주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예. 그 격실 그 구조 자체가 네. 네.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유추해석입니다만은 생존자가 7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7명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네. 외부 갑판상에 나와 있었거나 네. 혹은 출입구에 가까이 있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탈출이 가능했다. 예. 대신 저 선체 1층 작은 선체지만 선체 내부에 있는 사람은 탈출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망자, 뭐 실종자가 더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는 침몰한 상황이고 인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인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양이라는 것도 어차피 기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기상에서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예. 쉽게 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겠죠. 네. 뭐 쉽게 말하면 강력한 로프를 이용해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올린다든가 네. 아니면 리프팅 백 공기 주머니를 사용해서 올린다든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인양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건 인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인양 방법이 바뀔 거예요. 네. 그것은 아마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